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낙엽송 조림지에 와 있습니다. 낙엽송 인공림 생육지에 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정량감벌과 미래목 선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비행기들이 훈련을 해서 굉장히 시끄럽네요. 잠시 비행기가 지나간 틈을 타서 동영상을 올리는데 또 까마귀가 또 짖고 있습니다. 공부는 시와 때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낙엽송 조림지인데 이제 우리나라의 낙엽송 조림지를 보게 되면은 경급의 차이가 매우 심하게 납니다. 또 비행기가 오네요. 이제 우리나라의 강원도 그리고 경상북도의 낙엽송이 생육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여러분 양해하십시오. 강원도는 저렇게 쌕쌕이가 날아다니는 일이 아주 흔합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가 낙엽송 생장률이 엄청 좋죠. 생육 환경, 해발 고도, 부기, 토양의 질, 이런 것들이 낙엽송이 활발히 생장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낙엽송은 이제 산록부, 산복부, 산정부에 따라서 생장률이 굉장히 틀리기 때문에 그 경급도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보는 임지는 낙엽송 조림지입니다. 제가 대장은 갖고 있지 않은데 제 짐작으로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75년부터 1980년 81년 2년 정도 그 정도에 심어진 나무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1980년만 잡아도 20년, 25년, 45년 된 조림지인데 어떤 나무는 평균 경급이 18cm짜리가 있고 또 어떤 것은 제가 볼 때에 34 정도 경급도 있습니다. 토양은 보니까 사질양토로 판단됩니다. 이렇듯 토양의 질, 경사도 그리고 사면 방위 이런 거에 따라서 낙엽송에 같은 연도에 심었어도 적은 것은 18cm 경급이, 어떤 것은 32cm, 심지어 40cm까지 가는 것이 있습니다. 1980년도 조림지로 제가 짐작을 합니다. 대충. 그런데 이 임지는 이제 예비감벌 1차, 예비감벌 2차 이렇게 순서대로 하지 않고 수익감벌 2차, 수익감벌 1차, 그러니까 수익감벌 1차만 한 그런 임지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임목 간의 간격이 굉장히 불규칙하고요. 면적당, 헥타르당 잔존보수가 상당히 불규칙합니다. 제가 언제 어느 한 사찰림에 가서 낙엽송 조림지에 가서 도태감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숲가꾸기 그리고 갱신 이런 것들 시험에 조림학에서 굉장히 단골 손님이죠.
특히 산림기술사 숯가꾸기 현장에 나가서 선목하는 거를 영림단장 총무가 한 것을 선목도 지정해주고, 선목이 잘못했나 또 점검도 하고, 지도 점검하고, 또 선목도 지도하고, 도태감벌지에 가서 미래목 선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경합목은 제대로 정했는지, 재건목은 제대로 정했는지, 중형목은 알맞게 미래목 성장에 유리하게 잘 남겨놨는지, 간격 안배는 제대로 했는지, 풍목은 배기했는지, 고사목은 배기했는지, 미래목과의 간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 산림기술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숯가꾸기 지도를 할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수종갱신을 하고 병해충이 걸렸던, 산불이 냈던 수종갱신을 할 때에 나무를 다 베어나고 나무를 심은 다음에 3, 40년 벌기령이 도달해서 그 나무의 수익을 거둘 때에 최대 수익을 거둘 화폐 수익을 최대 임지 화폐 수익을 거둘 수 있어야 되는데, 숯가꾸기를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미래목이 엉터리로 남겨져 있고, 쓸데없이 미래목으로 남겨야 될 것을 경합목으로 해서 베고, 그러면 나중에 최대 벌기령에 도달했을 때 임목값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감벌은 임업에서 중요한 무육작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대학 교수님들 그리고 기술사님들이 채점을 할 때 이 사람은 숯가꾸기 수익감벌의 논리, 원리, 기능, 효과를 제대로 알고 있구나. 이 사람은 그냥 책만 달달 외워서 쓴 티가 나는구나. 이 사람은 현장에서 숯가꾸기를 설계 감리한 경험이 있는 기술사 사무실, 엔지니어링 사무실, 공직에서 맡고 있구나. 이런 것들, 산림조합에 있구나. 이런 것을 대본의 그 답안에 써내려간 답안의 내용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임지는 숯가꾸기를 예비감벌 1차, 예비감벌 2차 이런 것을 순서대로 제대로 하지 않은 임지로 보이기 때문에 임목 간의 간격이 굉장히 불규칙하고 임목의 경급이 굵었다 가늘었다 합니다. 그리고 초살도도 굉장히 급한 것이 있고 완만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데는 헥타당 제적이 나오지가 않죠. 정량감벌은 그 감벌의 그 실행 기준에서 뭡니까? 감벌량을 정해두고 임목 밀도를 조절해 나가는 감벌입니다. 감벌량을 정해두고 임목 밀도를 조절해 가는 감벌이 정량감벌입니다. 제가 이제 산림청 현직에 있을 때 수익감벌을 낙엽성 수익감벌을 엄청 많이 실행했습니다. 강원도 전역, 경기도 전역에 대해서 숯가꾸기를 제가 많이 공직에 있을 때 감독도 했고 실행도 했고, 또 퇴직해서는 숯가꾸기 수익감벌 설계도 많이 했고 감리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 홍천군 내면 자운리 같은데, 이런 데에 낙엽송 구기림의 낙엽송 생육지 이런 데는 조림을 하고 비료를 주고 풀베기를 하고 덩굴류 제거를 하고 어린나무 가꾸기를 하고 가지치기를 하고 1차 수익감벌, 예비감벌, 2차 예비감벌, 1차 수익감벌, 2차 수익감벌 이런 순서대로 제대로 잘했기 때문에 아주 임목이 통직하고 임목 간 간격이 일정하게 5m에서 7m 정도 간격이 있고, 아주 나무가 가지가 없이 통직하게 초살도도 낮게 아주 쭉쭉 뻗어 올라가서 임목당 제적이 상당히 높습니다. 홍천군 내면 지역이 그렇고요.
홍천군 화천면 지역의 잣나무림이 그렇고, 평창 봉평의 낙엽성 조림지가 그렇고, 횡성군 둔내면 삽결이의 낙엽성 조림지가 참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선 지역, 평창 지역, 이런 지역이 인제 지역, 이런 구기림 지역이 낙엽성이 쑥갓구기가 잘 되어 있습니다. 미래목을 선정할 때, 미래목은 이제 침엽수, 활엽수도 하는데 모든 경제림에서 미래목 선발이 가능한데, 그런 데에 대상지로 집어넣습니다. 미래목 선정에서 요건은, 미래목은 어떻게 표시합니까? 사람의 그 평균 높이, 지상에서 가슴 높이 쪽에 노란 페인트로 10cm 폭으로 이렇게 노랗게 페인트 칠을 해놓죠. 그리고 제거목은 이제 이렇게 빨간 표시 해놓으면은 영림단이 이제 제거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 미래목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겠습니까? 산림기술사 시험에 자주 나오고 면접관들이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고, 산림기술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될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목재를 수확하는 수익감벌에서 미래목 선정 요건입니다. 생활력이 강하고 임지 적응성이 강해야 된다. 마사토에서 잘 자라는 낙엽성인가, 뭐 이런 걸 다 봐야 되겠죠. 그리고 잎목이 건전하고 생장이 왕성한 것. 다른 나무의 피압을 받지 않은 상층의 우세목일 것. 키워드입니다. 상층의 우세목. 세 번째, 나무의 줄기가 통직하고 분간되지 않은 것. 나무가 갈라지지 않은 겁니다. 병충해 등 물리적인 피해가 없어야 된다. 이상 형상 등이 없어야 된다. 너무 굽었거나 그런 것들이죠. 미래목 간의 거리는 최소 5m 이상이어야 된다. 자라면서 수간이 광합성을 하는데 지장을 주고 그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래목 간의 거리 간격은 일정하게 유지할 필요는 없으며, 인분 전체를 볼 때 고루 배치되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최대 헥타당 400본 미만이어야 되는데, 활엽수는 헥타당 100에서 200본, 침여수는 좀 더 많게 200에서 400본 정도를 미래목은 남겨야 된다. 미래목을 남겨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쑥갓구기가 가장 중요하죠. 나무를 기르고 잘라서 팔아먹어서 수익을 거두는 거니까. 산림기술사 시험에 굉장히 나올 확률이 높고요. 우리 임업인들은 현장에서 많이 써먹는 그런 꼭지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렇게 올려봅니다. 이 임지는 이제 낙엽성 조림지에다가 이제 저렇게 낙엽성을 초기부터 관리를 못한 데는 이제 상수리 나무가 이제 침범을 해서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오히려 낙엽성과 상수리 나무가 같이 혼효하게 되면, 즉 신갈나무도 있네요. 병해충에 강하고 산불에 강하고 경관이 아름답고 그렇지 않습니까? 혼혈임의 장점. 층층나무도 있고요. 하층 식생은 이제 뽕나무도 있고 산초나무도 있고 개암나무도 있고 그렇네요. 우리가 쑥갓국에서 수익감벌, 그리고 정량감벌과 정성감벌의 차이점, 도태감벌, 그리고 정량감벌에서 미래목 선정, 도태감벌에서 미래목 선정 같은 거, 이런 거 제거목, 중용목 이런 것들은 조림하게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주에서 가까운 곳에 낙엽성 조림지가 있고, 오늘 날씨가 많이 선선해서 운동도 할 겸 와갖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공부를 하려고 한번 약간 길게 올려봤습니다. 정량감벌과 미래목 선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목간의 간격이 7m 되는 것도 있고, 미래목간의 간격이 3m 되는 것도 있고 그러네요. 여기는 이제 수익간벌하면서 잎목간의 간격이 너무 좁은 한 그루 뱄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앞에 오른쪽에 가는 나무는 내비두고요. 저 가운데 정가운데 있는 것이 미래목으로 선정해야 되고, 그 오른쪽에 약간 구분나무는 미래목 성장에 지장을 줍니다. 저것은 경합목이자 구분나무이기 때문에 뱄어야 되는데 안 뱄습니다. 자, 미래목과 경합목, 오른쪽에 있는 것은 중형목이 아닙니다. 경합목이니까 뱄어야 됩니다. 저 가운데 나무가 중간에 잘라졌죠. 고사목인데 베지 않았네요. 요건 미래목입니다. 가지도 없이 통직하게 쭉 초살도도 낮게 올라갔네요. 수고가 거의 한 24m 되겠네요. 미래목입니다. 미래목. 수간이 통직하고 곱고 초살도가 낮고 잎목 생장이 우수하고 미래목입니다. 여러분, 미래목을 보십시오. 비전공하신 분들, 요게 미래목입니다. 미래목. 저기 경합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라갈수록 쉬었죠. 왼쪽에 미래목,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것이 경합목입니다. 우리가 수익간벌에서 숯가국에서 정량간벌이든 뭐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도태간벌이든 이런 것은 이제 미래목을 많이 써줘야 되고요. 그리고 잎목 간의 간격 이런 얘기를 수치를 5m에서 7m 사이 이렇게 반드시 수치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아까 이제 인사드리고 다시 이렇게 찍어서 가다 보니까 좁은 숲이 있어서 잎목 간의 간격이 제대로 좀 이렇게 알맞게 서 있는 데가 있었고 다시 찍는 것입니다. 잎목 간의 간격, 수익간벌에서 잎목 간의 간격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래목의 선정 요건. 요새 우리나라는 낙엽송이 인기가 좋습니다. 값이 많이 올라갔죠. 무늬도 예쁘고요. 그리고 견고하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재, 그리고 이제 합판재로 이제 무늬도 생성해서 도배를 만드는데, 인천이죠. 인천에 가면 이제 중동 목재, 영림 목재 뭐 이런 데 있죠. 그런 데서 이제 낙엽송도 많이 취급하고 또 애국산 나무도 취급하는데, 이 낙엽송은 이제 견고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강원도 경상북도에서
또 경기도 동부에서 굉장히 양평 쪽에 이런 데서 굉장히 생장이 이제 양호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일하는 감리하시는 분들, 공무원들 이런 분들은 낙엽송 수익 감벌할 때 현장에 가서 정확한 눈을 가지고 정확한 지식과 그런 걸 바탕으로 현장 지도를 해서 기껏 키워놓은 낙엽송 조림지를 다 망가뜨리는 일이 없도록 잘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